삶의 질이 가장 안 좋은 질병 중 하나는 아무래도 만성 콩팥병을 말할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따르시잖아요. 식사도 더 가리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만성 콩팥병의 원인 1등, 2등이 또 당뇨병이랑 이제 고혈압이거든요. 오늘 제 외래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혈압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체중이 떨어지는 당뇨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뇨병 학회에서 주관하는 당뇨병의 정석. 오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하고 이 고혈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김상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덕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병원 내분대사내과의 유영상입니다. 당뇨병하고 고혈압 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잖아요. 요즘 보면 저 연구실에서 옆 교실 교수님은 당뇨병, 또 이쪽 교실 교수님은 또 고혈압, 고모부도 당뇨병, 이모부는 고혈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당뇨병하고 고혈압 유병률 실제로 어느 정도 환자들이나 있을까요? 당뇨병 유병률은 그 2020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30살 이상 성인에서 16.7%니까 약 6분의 1이 당뇨병이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이제 당뇨병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또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를 들다 보면은 만성질환이니까 새로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60세 이상, 사실 요새 60세 이상을 우리가 고령이라고 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그 연령대에서는 무려 30.1%. 두 집 건너 한 집이 당뇨병의 셈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병률이 높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되게 흔한 만성질환이죠. 2022년 기준으로 30살 이상 성인에서 34%, 여기도 3분의 1, 굉장히 많은 수치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이 함께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30세 이상에서 무려 58%,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70%로 두 만성질환이 하나만 있어도 섭섭한데 둘 다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겹치면 정말 문제가 많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왜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실제 제가 진료를 보더라도 당뇨병 환자의 대다수가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같이 이제 동반되는 이유가 고혈압과 당뇨는 공유하는 기전이 같기 때문입니다. 기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만,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고, 좀 어려운 말로는 인슐린 저항성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좀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이제 살이 찌는 이제 비만 상태에서는 이제 만성염증,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좀 딱딱해집니다. 이런 동맥경화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질환이 동반돼서 나타나면 훨씬 더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면 많은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건 두 가지가 있으면 그럼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만성질환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조용한 살인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조용한 살인자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나오는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랑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만성질환 자체가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더 위험한 것이, 아까 우리 류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유하는 기전이 많고, 중요한 게 상당수의 합병증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거 많이 일으키고 얘도 이거 많이 일으키니까 같이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오래 사는 이제 고령화 사회도 됐지만 또 이제 장수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망률 1위가 암이고 암이 계속 1등이고 2등, 3등, 4등을 심장질환이랑 폐렴이랑 뇌혈관 질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그 2위 심장질환, 그리고 최근에 4위인 뇌혈관 질환이 둘 다 혈관 질환이잖아요. 고혈압은 당연히 고혈압이고 당뇨병도 사실은 당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혈병, 고혈압 둘 다 혈관, 혈액 질환이라서 동맥경화가 문제가 되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망률이니까 결국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오래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삶의 우리가 또 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 드린 심장, 뇌혈관 질환은 결국 우리의 수명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삶의 질이 아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공감하실 게 삶의 질이 가장 안 좋은 질병 중 하나는 아무래도 만성 콩팥병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따르시잖아요. 식사도 더 가리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만성 콩팥병의 원인 1등, 2등이 또 당뇨병이랑 이제 고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은 우리의 수명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질도 아주
나쁘게 알 수는 안 좋은 혈관 질환이고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잘 알고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환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데 겹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목을 막 잡고 뻣뻣해 막 그러면서 혈압 올라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진료실에서도 네. 환자분들이 목이 자꾸 뻣뻣하고 뒤가 아픈데 혹시나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때요? 그런 경우는 모두 고혈압일까요? 사실 정확하게 혈압을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아시다시피 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최덕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용한 살인마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씩 이제 환자분들이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있다, 어지럽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 호소할 때는 혈압과 관련된 증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일어날 때는 혈압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보통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80 아주 높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호소할 때 한번 혈압을 재보시고요. 혈압이 만일 이제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을 먼저 감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목이 뻣뻣해지면서 네.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드시 혈압을 좀 체크를 자주 네.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유튜브 해서 당뇨병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당뇨병은 되게 진단이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혈당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혈압도 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요? 저는 이제 환자분께 설명드릴 때는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은 치료도 치료제가 평생 관리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뭐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본인이 이제 잘 조절을 하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약제를 감량을 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중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처방받는 의사랑 상의해서 조심히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뇨병하고 약하고 고혈압 약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뭐 주의사항이 따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같이 병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당뇨병 약 중에서 이제 SGLT2 억제제라는 약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 약 자체가 좀 탈수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 약제를 먹을 때는 혈압약의 이뇨제랑은 좀 상호작용을 좀 생겨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병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같이 먹으니까 환자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당뇨병이 있으면서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당뇨병이 있는 사람하고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고혈압이 생겼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는 만성질환이고 워낙 많다고 얘기 드렸는데 수치가 있잖아요. 뭐 당화혈색소 얼마, 혈당 얼마 이러면은 뭐 정상에서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넘어가는데 이런 기준이 있지만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뇨병이라도 관리가 잘 된다. 다른 위험 인자가 없으면은 뭐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고혈압 여기서 말하는 고혈압 목표로 하면은 우리가 최고혈압이라 얘기하는 수축기혈압 140mmHg 이완기혈압 우리 최저혈압 얘기를 하죠. 90mmHg 아래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되고요. 자,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당뇨병 환자가 다른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빡세게 이제 혈압을 낮춰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수축기 130 그리고 이제 이완기 80을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당뇨병의 뭐 심혈관 위험 인자 뭐 이렇게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혈관 위험 인자 하면 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이상지혈증. 사실 이런 것들이 당뇨병 있는 분들은 찾다 보면은 이제 심혈관 위험 인자가 다 한두 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당뇨병 있는 분들이 나이도 뭐 45, 55, 65 넘어가시고 담배 피우시고 조금 비만하시고 또 고지혈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잘 조절된 당뇨병이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제 조금 연세가 약간 있으시고 안에 관리가 조금 그 다른 위험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적절한 수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험 인자를 줄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뭐 그렇죠. 나이는 어쩔 네. 수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 담배 피운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상 고지혈증 같은 게 네. 있다거나 이런 위험 인자들을 같이 또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혈압약 이제 먹을 때 당뇨병 약하고 좀 주의할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당뇨병 환자가 특별히 어떤 혈압약이 당뇨병 있는
환자에서 고혈압이 생겼을 때 이런 혈압약이 더 좋다 그런 약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어떤 약제 종류보다도 환자 본인 개개인에 맞는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 조합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약이든지 그 목표 혈압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최덕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혈압약을 쓸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예를 들면 신장병증 또는 이제 심부전,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엔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 또는 엔지오텐신 전환호소 억제제 같은 약제들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이 생겼다고 해서 뭐 약제를 특별히 뭔가를 먹어야 되지는 않지만 환자 본인 상태에 맞는 그런 약제를 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당뇨병 약 먹었더니 혈압이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들을 또 하세요. 나 이제 혈압 떨어졌으니까 고혈압약은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오늘 제 외래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혈압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체중이 떨어지는 당뇨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SGLT2 억제제가 그 약인데요. 이 약의 기전 자체가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시키다 보니까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이게 혈당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제 혈압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체중도 감소시킵니다.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에서 5 정도, 체중도 2-3kg 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서 유용하게 이제 쓰이는 약제인데요. 하지만 혈압 강화 효과가 일반적인 혈압약만큼은 아닙니다. 한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약제를 쓴다고 혈압약 끊는 게 아니라 같이 병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병 약도 먹고 이제 혈압약도 먹고 하려면 환자분들은 사실 힘드세요. 굉장히 막 약도 여러 가지 먹어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은 굉장히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동반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장혈관 질환,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인 심장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 건강을 유지하도록 굉장히 이런 채널들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뇨병의 정석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기억나실 때, 생각나실 때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으로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